안녕하십니까. 이경순의 건강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치매가 무서우면 우리가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선택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보시겠는데요. 여러분 살면서 삶의 가치 가운데 최우선 가치가 어떤 것입니까? 밀레니얼 세대가 아닐지라도 우리가 돈과 명예와 성공에 집착하고 있는 삶이 우리 현실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 2015년 11월에 발표된 하버드 대학에서 연구한 행복에 대한 성인 행복에 대해서 가장 오랜 동안 연구된 연구입니다. What makes a good life? 무엇이 좋은 삶을 만들고 있는가를 발표하는데 이분은 정신과 교수이고요. 의사입니다. 근데 이 연구가 75년간 지속됐기 때문에 네 번째 총책임자예요. 이분들이 발표하는 내용이 뭔지 여러분 혹시 보신 분도 많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이제는 3,000뷰가 넘었을 겁니다. 무엇이 여러분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가? 하버드 대학교 정신과 의사인 로버트 월딩어 교수가 남성 724명을 대상으로 한 75년간의 최장 연구의 네 번째 총책임자로서 2015년 11월 테드톡에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2학년 남학생과 보스턴 빈곤층 청소년들을 포함해서 724명을 대상으로 실제 삶을 추적하는 연구였습니다. 굉장히 정확한 연구겠죠. 그래서 어떤 데이터를 수집했나 하면 그들을 직접 만나서 거실에서 대화하고 병원 기록을 참조하고 피검사와 또 두뇌검사 참조하고 부모와도 면접하고 그들의 자녀들과도 대화하고 후에 아내들도 연구 대상에 포함시킨 굉장히 광범위하고 오랫동안 연구한 연구예요. 그래서 보니까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우리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돈이나 명예나 성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connectedness, 관계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관계를 맺고 계시는지 오늘 좀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연구에서 얻을 세 가지 교훈은 사회적 관계가 유익하고 고독은 해롭더라. 그 다음에 특별히 뇌 기능이 일찍 저하되더라. 치매하고 상관이 있다는 거죠. 사실 군중 속에서도 결혼을 했더라도 외로울 수 있기 때문에 숫자가 아닌 관계의 질이 상당히 중요하더라는 것. 좋은 관계는 단지 건강만 아니라 두뇌도 보호하더라. 뇌하고 관련된 것이 이렇게 몇 가지 나왔어요. 특별히 상대가 내가 어려울 때 도와줄 수 있을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기억력이 더 선명하고 오래가더라. 치매는 기억력이 망가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관계가 있다고 생각이 되죠. 여러 분 보셨습니다. 뉴런이죠. 수상돌기 가지가 많이 나와 있고 축상 말단과 다시 수상돌기가 만나는 것을 우리가 시냅스라 그러죠. 이 시냅스를 이렇게 한 몇 가지 보시고 제가 다시 설명드릴게요. 여기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고 그 다음에 좀 크게 하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죠. 동그란 것이 시냅스입니다. 시냅스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보면 이 위에 부분들은 전부 다 뭐예요? 전기 충격, 전기 임펄스로 오고 여기는 화학적인 물질, 그래서 신경 전달 물질로 전달이 되고 그 다음에 이쪽은 뭐예요? 다시 전기로 갑니다. 그래서 정보를 전달하는데 정보 전달 수행한 신경세포는 죽어라, 자살해라 그런 명령에서 면제된다 그러죠. 우리 몸은 정말 신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이 보셨죠? 이렇게 색깔로 되어 있는 건 아니고 잘 구분하기 위해서 색깔로 일부러 만든 거죠. 여기 보면 앞이 파란 부분이 뭐예요? 전두엽이고 연두색이 측두엽이고 저 분홍색이 두정엽이고 그 다음에 가지색이 후두엽입니다. 보시면 자 측두엽에 측두극점이라는 데가 있어요. 그 다음에 두정엽에 하두정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측두엽의 앞부분 전방 측두엽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연사회나 각회 같은 하두정회 안에 있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 부분들이 사회적 자아를 형성합니다. 그래서 이 두 부분이 굉장히 큰 고속도로 같은 연결망, 신경다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전두극점이 있는데 우리가 일생의 목표, 나는 어떤 사람이 되겠다 이런 걸 보는 것은 정하는 것은 전두극점이고요. 내일 다음 달에 뭐 해야지, 내년에 뭐 해야지 이런 것은 중전두회에서 단기 목표를 정합니다. 또 여기 보면 이렇게 축두극점과 전두극점이 이렇게 또 하이웨이가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한다는 것은 사회적인 어떤 활동, 사회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는 것이 뇌에 이렇게 많은 부분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뇌하고 우리 사회적 자아가 하는 일하고는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셨죠? 자, 이렇게 되면 회로를 형성합니다. 회로가 형성돼 가지고 이 시냅스는 많이 연결되는데 이 회로가 형성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기억이 되지 못하는 것은 죽죠. 자, 2023년 7월 지난달이죠. 뉴럴러지라는 잡지에 저널에 치매가 없는 지역사회 거주 노인의 사회적 접촉 빈도와 뇌 위축의 연관성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8,896명 굉장히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회적 접촉 빈도가 가장 낮은 그룹의 총 내부표의 다별량 조정 평균은 가장 빈도가 높은 그룹에 비해서 현저히 낮더라. 그 말이고, 사회적 접촉 빈도가 낮은 것은 축두엽, 후두엽, 대상외, 해마, 편도체의 작은 부피와 관련이 있더라. 사회적 접촉 빈도가 낮은 사람들은 뇌가 많은 부분이 위축되는데 특별히 어디에요? 대상외나 해마, 편도체. 해마라는 것은 기억이잖아요. 치매 노인들이 기억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보시고, 사회적 접촉 빈도가 낮은 것은 전체 및 인지기능 관련 영역 뇌 용적 감소와 관련이 있었다는 발표가 났습니다. 요건 제가 여수의 어떤 병원에 강의를 갔는데 어느 날 원장님이 미술관을 조금 구경을 시켜주셨어요. 이거 참 의미가 있다고 생각돼서 조각품인데요. 여기 보면 여기 전부 다 사람 발이에요. 그러니까 머리에서부터 발발해서 저부터 사람이 사람이 연결되지 못하면 사람이 살 수 없겠구나를 이렇게 보여주는 작품 같아서 찍어 왔습니다. 그 다음에 Aging Research Review 2015년도에 발표된 논문을 보면 사회적 관계와 치매 위험성, 체계적 검토 및 종단적 코홀트 연구 메타분석, 메타분석이라는 것은 그 제목에 대한 연구를 총 모아가지고 실험 연구인지, 그 다음에 인터벤션, 중재가 갔는지, 양 집단이 서로 모르고 있는지 그 세 가지 기준에 맞는 연구만 다시 택해서 하기 때문에 신빙성이 높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낮은 사회 참여도, 낮은 빈도의 사회적 접촉이 더 많은 외로움을 느끼고 치매 발생과 관련이 있더라. 그러니까 이 사회적 접촉 못하는 거하고 외로움 느끼는 것이 치매와 발병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효했다. 이 말 맞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사회적 상호작용의 부작을 나타내는 사회적 관계 요인이 치매 발생과 관련이 있다고 결론 지었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작년 Current Opinion in Psychiatry에 난 기사인데요. 사회적 건강, 사회적 차원과 치매 라는데 사회 참여와 연결성, social participation과 connectedness예요. 연결성은 인지자아에 대해서 보호하는 반면 외로움은 치매 위험 요소다. 그러니까 사회적 참여와 연결성은 인지저하를 예방한다, 지연시킨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외로움은 치매 위험의 요소이더라. 근데 참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한국의 독거 노인이 167만 작년 통계예요. 1인 가구 수가 946만,
40%를 넘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이 외로움을 어떻게 또 사회 참여 못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걸 어떻게 잘 중재해줘야 될 것인지 그 국정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큰 숙제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연구 결과와 지난번에 하버드 연구 결과는 같은 거죠. 맞다. 그 연구가 맞다. 그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관계가 우리를 행복하게 하고 건강하게 만든다. 성공과 돈과 명예가 아니고 관계라는 것은 참 놀라운 것입니다. 자, 제가 여기 한번 그려봤는데요. 우리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어디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나는 어떤 사람을 택했는데 나를 택한 사람이 아무도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고 있는지, 아니면 나를 택하는 사람은 적고 내가 택하고 싶은 사람이 더 많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많은 사람들이 나를 택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사람들을 아무도 안 택하고 나는 다른 사람을 택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많은 사람이 나를 택했는데 나와 똑같이 상호작용을 하는, 서로 택하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 있고 나는 또 다른 사람을 택하고 있는지, 아마도 이 관계가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 싶어요. 어떤 사람들은 나를 택하고 나도 다른 사람들을 택하는데 나를 서로 택하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관계,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관계를 가지고 계신지 조금 생각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건 실제 뉴런이죠. 뉴런의 스파이크, 그 관계, 시냅스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 뉴런 하나당 10,000개에서 20,000개까지 된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뉴런이 우리 뇌에 1,000억 개나 있다고요. 그 다음 100조 개 이상의 시냅스를 만들 수 있고요. 시냅스가 만들어지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이게 회로가 형성되지 못하면 사라집니다. 죽습니다. 없어집니다. 우리 생각보다 많은, 은하수의 별보다 더 많은 뉴런이 있는 것은 우리 인체의 신비가, 창조주가 지은 인체의 신비가 우리도 다 관계를 맺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자, 오늘 생각해 보면서 큰 이론이나 누구의 유명한 이론이 아니고 그냥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 한번 짚어봤어요. 나는 집안 식구들과 정을 나누면서 지내는가? 단절되어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오늘 나는 몇 사람에게나 카톡을 보냈는가? 내가 관계를 위해서 얼마만큼 애쓰고 사는지 단면을 보는 거예요. 오늘 나는 몇 사람에게 안부 전화를 했는가? 나는 몇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면서 사는가? 오늘 내게 카톡을 보내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오늘 내게 전화를 걸어온 사람은 몇 명이나 되는가? 나에게 관심 있는 사람은 몇 명인가? 이 가운데 참 중요한 것이요. 오늘 내한테 또는 내가 그 사람한테 안부 전화를 한 사람 관계가 몇이나 있는가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전화해서 그냥 목소리 듣고 싶어서 어떻게 지내나 하고 이렇게 막역한 사이가 있는 사람들이 정말 대단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관계 중요하다는 거 배우셨죠? 좋은 관계를 위해서 내가 투자할 일이 무엇인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생각해낸 결론들을 생활에 실천하셔서 우리가 관계도 좋아지고 인생도 행복하고 건강하고 더 나아가시는 치매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리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